네, 안녕하세요. 주식 돈키입니다. 네. 오늘 이 시간은, 지난번에 제가 장대양봉으로 타점 잡는, 구간에 대해서, 구간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타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아마 제가 내용이 저 전문가스럽게 이렇게 전달을 못하다 보니까 아마도 조금 어려우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조금 간단하게, 타점에 대해서 조금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리는 영상을 올리려고 합니다. 지난번에 장대양봉으로 타점 잡기 영상, 첫 번째 영상 보시고요. 그 다음에 나한테 맞는 타점이 어디가 좋을까, 본인 성향에 맞는 타점을 좀 잡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초보분들 같은 경우에 이거 정말 좋은 타점이니까요. 무리하지 마시고요. 본인에게 맞는 타점으로 선택하셔가지고 계속해서 적은 금액으로 연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 연습하실 때 좀 중요하게 생각하실 부분은 뭐냐면 조급해 하시면 안 되고 놓치면 내 거 아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항상 본인이 원칙을 만드십시오. 제가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타점에서 이탈하면 무조건 손절을 한다. 혹은 내가 타점에서 이탈하면 그 밑에 손절선까지는 분할 매수 타점을 새롭게 잡는다. 혹은 그 다음에 내가 익절 라인에 왔을 때 과감하게 익절한다. 보통 익절 라인에서 익절하지 못하고 보통 수익 구간을 줬을 때도 수익을 실현하지 못해서 오히려 수익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손절을 해야 되는 경우가 더 많이 있습니다. 즉 초보분들, 저도 마찬가지지만 초보들의 가장 큰 실수는 뭐냐면 욕심이에요. 그래서 수익을 주지만 팔질 못해요. 근데 손실이 나면 팔게 됩니다. 그게 초보와 그 다음에 조금 중급자와 그 다음에 또 전문가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저는 아직 초보인 것 같아요. 저도 손실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또한 욕심이 많아서 익절 구간에서도 제대로 익절하지 못하고 아쉬워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근데 보통 익절을 하게 되잖아요. 그 다음에 더 가는 경우보다 잘했다, 잘 팔았다, 이거 가는 척 하다가 다시 눌러주네 하는 경우가 더 많으니까요. 그래서 그 점 확실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좀 말이 길었습니다. 자, 바로 타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장대 양봉. 자, 제가 지금 하려는 영상은 장대 양봉 중에 타점. 타점은 어디냐? 요 시가. 자, 여기를 시가라고 부릅니다. 시작가. 자, 오늘이든 분봉이든 분봉 또는 일봉이든 자, 시작하는 이 시점을 시작가라고 합니다. 자, 이 시작가를 타점으로 잡으실 때 차이가 있다면 자, 고점대랑 또 중간 타점이랑 그 다음에 시작가의 타점은 방식이 조금씩 틀린데요. 일단은 요 시가, 시작 가격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타점이 여기 올라왔잖아요. 일봉이라고 할게요. 그냥 봉 하나가 끝났다. 자, 봉 하나가 끝난 상태다. 그러면 지금 현재 봉 끝났기 때문에 끝난 봉의 타점의 가격 위치는 당연히 여기 형성이 되어 있을 겁니다. 네, 여기에 당연히 형성이 되어 있겠죠. 자, 그러면 나는 어디쯤에서 다음 캔들 어디쯤에서 들어갈 거냐라고 할 때 보통 이렇게 올라올 때 다음 캔들에서 이렇게 생성이 될 때 양봉인 걸 보고 들어가겠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타점을 위로 잡으시면 되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하려는 타점은 어떤 타점이냐, 이렇게 음봉 다음날 혹은 다음 캔들이 이렇게 음봉으로 떨어져 주는, 이렇게 음봉으로 떨어져 주는 캔들이 발생하고 이런 캔들이 발생하고 또 다음날 또 음봉, 그 다음에 또 다음날도 음봉, 그리고 그 다음에 뭐 양봉 발생할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양봉 뭐 이렇게 발생했다고 해볼게요. 뭐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는 캔들 속에 있다라고 하면, 자, 이렇게 계속해서 캔들이 만들어지다가 어느 순간은 다시 또 이렇게 또 음봉, 또 음봉이 떨어지겠죠. 또 음봉 이렇게 떨어지다고 해볼게요. 그리고 또 음봉. 자, 그럼 여기 어디죠? 시가까지 음봉이 내려왔어요. 그럼 여기서 반등을 해준다. 반등을 해줄 확률도 있고요. 반등을 해주지 못할 경우도 있기 때문에, 자, 여기서 우리가 볼 거는, 자, 정확하게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되는 건 뭐냐? 이 시가를 이탈해 주냐, 이탈해 주지 않느냐, 요거를 보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하나 더 예를 들기 위해서, 자, 봉 크기를 조금 줄여볼게요. 자, 이거는 이제 의미 없으니까 이거 빼고요. 자, 이렇게 시가가 이렇게 됐고요. 자,
이렇게 갭으로 곤봉 떴다가 이렇게 양봉으로 마감을 해줬다고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때 나는 들어갈 거냐 말 거냐 라고 할 때, 자, 제 타점에서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은 여러분 타점에서는 뭐 요때 나는 들어가 있다라고 하셔도 됩니다. 근데 저는 당연히 만들어 놓은 이 시가기 때문에 반등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니면 꼬리를 이런 식으로 달아놓고 반등이 나올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종가 기준으로, 그 다음에 앞전 캔들 기준으로 저는 타점을 잡을 거기 때문에, 자, 이게 저는 이렇게 이탈해주는 걸 보고, 또 이탈해주는 걸 보고, 자, 이렇게 쭉 이탈을 해줬습니다. 자, 이렇게 이탈을 쭉 해준 이후에, 이렇게 이탈을 해준 이후에, 아직 뚫지 않았죠? 뚫어줄 때 타점을 이렇게 잡고, 언제? 종가에 들어가는 겁니다. 요거 같이 차트 볼 건데요. 자, 그러면 흐름이 어떤지 다시 한번. 자, 장대 양봉이 발생하고요. 그 다음에 뭐 올라갔든 내려갔든 뭐 일단은 장대 양봉 이후의 흐름이 음봉으로 이렇게 쭉 하방으로 떨어집니다. 뭐 반등이 있든 V자를 그렸던 N 파동을 냈든 일단 쭉 빠져서 시가를 이탈을 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시가에서 죄송합니다. 제가 시가에서 이탈을 해준 이후에 다시 시가를 복구할 때 시가를 복구하는데, 장중에서 이렇게 흔드는 거에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캔들이 이렇게 완성되기 전에 분봉이든 일봉이든 캔들이 이렇게 완성되기 전에 뚫었다 해서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경우가 있냐, 이런 식으로 꼬리가 달릴 수도 있어요. 꼬리가 달리고 다음날 이렇게 음봉으로 맞을 수도 있고, 다음 캔들이 이렇게 음봉으로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자, 제가 말씀드리는 타점은 정확하게 시가를 올라타고 끝난 시점, 여기서 정확하게 타점을 잡고 종가에 들어간다. 이 캔들이 끝날 때 들어간다. 자, 그럼 보통 이 다음에 어떤 그 모양이 많이 나오는 경우가 있냐면, 이 다음에 나오는 그림은 조금만 줄여볼게요. 다음 것도 그려야 되니까. 페이지 이거 하나로 그냥 쭉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됐다고 해볼게요. 뭐 이게 더 빠질 수도 있겠죠. 이렇게 빠지고 이렇게 뭐 그림을 많이 그리는 게 좋은 게 아닌데,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올라타서 종가가 끝냈다. 이렇게 올라가서 종가가 끝났다. 내려오고 그 다음에 올라오고, 그때 여기가 타점이라고, 종가 타점이 여기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거고요. 자, 이 다음에 어떤 그림이 나오냐, 이런 그림이 나올 수 있어요. 자, 이런 그림이 나올 수 있습니다. 종가 기준으로 타점에서 이탈을 했으면, 죄송하지만 다시 손절해야죠. 이탈했으면 손절해야죠. 자, 여기가 지금 끝나는 시점이죠. 끝났는데 이탈했다. 손절하시는 거고요. 이탈하지 않았다 라고 하면 지켜보는 겁니다. 이탈하지 않고 이 위에서 음봉으로 끝났다 라고 하면 지켜보시는 겁니다. 그렇게 되는 경우에는 다음날, 그 다음 캔들이 이렇게 형성이 되거나, 혹은 이렇게 갭으로 시작하는 캔들이 형성이 될 수도 있겠죠. 자, 요게 이제 시가 타점을 잡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가 타점은 이렇게 이탈했다가 다시 회복해 줄 때, 잡는 걸 시가 타점 잡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어렵지 않죠? 쉽죠? 네. 그렇기 때문에 타점 잡는 건 쉬워요. 타점 잡는 게 어렵다기보다 타점은 잡는 건 쉬운데 그 타점의 계획대로 내가 할 수 있느냐. 자, 그럼 제가 여기서 자, 이 상태에서 익절을 안 했다. 익절을 안 했다. 그러고 다시 다음날 이렇게 이탈을 해줬다. 그러면 나는 욕심 때문에 어떻게 돼요? 다음에 또 올라오겠자고 손절을 안 하게 돼요. 손절하셔야 됩니다. 내가 여기서 익절 안 했으면 손절하셔야 됩니다. 내가 여기서 익절하기 싫으면 반이라도 파셔야 돼요. 반 팔기 싫으면 3분의 1이라도 파셔야 돼요. 아, 나 이거 더 갈 것 같은데? 그럼 3분의 1만 파세요. 쉽게 얘기하면, 그 뭐라 해야 되지? 주식 그 뭐냐. 90개를 샀다. 아, 갑자기 단어가 생각이 안 나는데, 네. 매수를 90주를 샀다. 네. 90주를 샀다라고 하면 30주는 파세요, 여기서. 여기서 30주를 팔고, 이 종가에서 30주를 팔고, 그 다음에 나머지 60주만 갖고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걸렸다라고 하면 여기서 손절을 다 못하겠다. 그럼 여기 30주 두 파시고요. 나머지 30주만 남겨놓다가 뭐 어쩔 수 없죠. 그래서 이렇게 계속 빠진다라고 하면 손절해서 그냥 본전으로 끝내는 게 내가 아직 훈련이 안 됐고 내가 아직 이 캔들이나 주식시장에 대해서 적응이 안 돼서 나는 아직 손해보는 거에 대해서는 많이 두렵고 익절하는 부분에 대해서 욕심이 너무 많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하시면 지금처럼 3등분을 하셔가지고 자 여기서 익절을 한번 하고요. 그 다음에 또 다음날 양봉이 됐다. 그럼 여기서 또 익절을 한번 하세요. 왜냐면 익절 구간을 모르시기 때문에 익절 구간에 대해서 이제 매물대 설명을 제가 나중에 이제 영상 또 올릴 텐데 매물대 보시고 익절 구간을 잡으시면 되거든요. 근데 그걸 모르시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그냥 반 이상 올라갔다? 반 이상 올라갔다? 시가에서 이 전에 장대 양봉의 중심값을 넘어서고 끝났다. 종가가 만들어졌다. 그러면 일단 2분의 1을 팔라고 말씀드리고 싶으면 3분의 1을 파시고요. 그 다음에 또 그 다음 캔들이 이 중시가까지 갔다. 혹은 넘어가지 못했다. 그러나 이 중시값 이상으로 올라갔다. 그러니까 고가, 종가까지 올라갔다. 장대 양봉에 종가까지 올라갔다. 라고 하시면 이것도 3분의 또 1을 파세요. 그럼 여기 3분의 1을 팔았고 여기서 남은 3분의 2 중에 또 여기서 반을 팔았기 때문에 이제 90에서 30 팔았고 또 90에서 30 팔았으니까 60 남죠. 60에서 30 팔았죠. 그 다음에 여기서 뭐가 어떤 캔들이 만들어질지 모르겠지만 여기서 또 양봉이 나왔다라고 해볼게요. 자 그럼 여기서는 올 전부 매도를 하시면 됩니다. 보통의 장대양봉 만들어주고 이 장대양봉의 이 고점을 돌파하잖아요. 엄청 흔들어줄 거예요. 엄청 흔들어주다가 고점에서 여기서 뭐 장대가 나올 수도 있고요. 아니면 조금만 올려서 남길 수도 있고 이만큼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근데 이 다음 캔들의 흐름은 사실 뭐 거래량이나 이런 걸 봐야 되겠지만 음봉이 뜰 확률이 많아요. 거래량이 많으면 많을수록 음봉이 뜰 확률이 많아요. 장대 양봉에 거래량이 많이 떴다라고 하면 다음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음봉이 조금 떠줄 확률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확률상 음봉이 더 뜰 수 있는 확률이 높다. 이거는 이제 고점 때 종가 타점 라인 잡으신 분들에게는 이 설명은 또 들어가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자, 타점을 보실 때는 제가 지금 시가, 중가, 그 다음에 고가 이렇게 그러니까 종가 이렇게 잡고 설명을 드릴 건데 자 일단은 타점이 시가였으니까요. 요거는 나중에 설명드리고요. 고가에서 보시고 자 일단은 시작가에서 타점 시가에서 시작하실 때는 이탈해서 올라오면 그때 잡는다. 그리고 수익을 주면 2%든 3%든 뭐 5%든 너무 욕심내지 마시고 일단 수익 실현을 먼저 하세요. 자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뭐 거의 대부분 그럴 수도 있지만 이렇게 수익 실현을 했습니다. 수익 실현했는데 다음날 이거 뭐야 잠시만요. 제가 이상한 거 눌렀나봐요. 컨트롤 C 누른다는 게. 자, 수익 실현했는데 다음날 이렇게 빠졌어요. 이렇게 빠지고 빠져서 아쉬워 하고 가만히 있다가 그 다음날 또 이렇게 빠져요. 그럼 진짜 아쉽다 하다가 모르죠. 여기서 갑자기 또 이렇게 올라갈지 그죠? 주식이라는 게 모르잖아요. 여기서 이렇게 확 돌파해 줄지 제가 N자파동이라고 하는데 아무튼 그걸 모르기 때문에 일단은 여기서 파세요. 요거 못 먹었다고 아쉬워하지 마시고 빠지면 마음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좀 마음 편하게 자 이런 식으로 하시면 돼요. 그래서 시가 타점 잡는 방법 자
내려올 때 잡는 게 아닙니다. 자, 내려올 때 타점이 이렇게 내려올 때 타점을 잡는 게 아니라 내려오고 나서 이탈하고 나서 다시 원상복구 해줄 때 이탈하고 나서 시가를 돌파해주고 올라가서 안착한 걸 보고 이렇게 안착을 해준 걸 종가가 타점을 안착해준 걸 보고 그 다음날 그날 그 캔들 마무리 때 일봉이라고 치면 그날 종가에 들어가시는 거고요. 분봉이라고 치면 그 캔들이 마무리해준 그 캔들 끝에서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탈해주면 무조건 손절한다. 이탈하지 않으면 손절하지 않는다. 그리고 중가, 이게 중간 가격까지 올라갔다라고 하면 무조건 익절한다. 다음날 2%든 3%든 5%든 수익을 줬다. 그러면 그래도 익절한다. 근데 나는 익절이 힘들다라고 하시면 2분의 1 팔거나 혹은 2분의 1도 아깝다 더 갈 것 같다라고 하면 3등분을 해서 3분의 1씩 팔거나 손절하거나 이런 식으로 대응하시면 돼요. 손절하실 땐 3분의 1로 손절하시면 안 됩니다. 익절하실 때 말씀드린 거 손절은 칼같이 하셔야 돼요. 요거 좀 떨어졌는데 다음날 요거 좀 요만큼 떨어졌는데 다음날 기다려 볼까? 기다려 보셔도 돼요. 기다리면 이렇게 올라올 수도 있지만 반대로 이렇게 떨어질 수도 있어요. 여기서부터는 도박이 되는 거예요. 확률 게임이 아니라 도박 게임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는 올라가면 버는 거고 떨어지면 손해 보는 건데 여기서 손절 못 하시겠죠. 그러면 좀 더 연습을 기르시거나 적은 돈으로 연습을 해보시는 게 더 나으실 것 같아요. 안 그러면 주식을 안 하시는 게 오히려 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손절을 제대로 못 하시면 수익도 못 먹을 확률이 높아요. 즉 수익을 줘도 안 팔고 그 욕심 때문에 갖고 계시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자신부터 돌아보시고 내가 타점을 알아도 과연 대응할 수 있냐 없냐 요걸 먼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일단 한번 차트를 같이 한번 보도록 해볼게요. 네, 잠시만요. 네, 이거는 그냥 아무거나 갖고 왔는데, 자, 부산 주공이라는 차트를 갖고 왔고요. 자, 일단, 자, 내가 타점을, 시가로 잡을 거다라고 하실 때는 어느 경우에 시가로 잡는 게 좋으시냐면, 자, 이렇게 보시면, 흐름을 이렇게 볼게요. 이게 쭉 올라갔잖아요. 올라가다가 여기 보시면 흐름이 어떻죠? 흐름은 보실 수 있죠? 흐름은 이렇게. 지금, 고점과 고점을 할 때 쭉 떨어지고 있죠. 쭉 떨어지고 있는 상태에서 장대 양봉이 나왔어요. 그죠? 장대 양봉이 나왔죠? 자, 이럴 때는 떨어지는 타임에서 내가 잡는다라고 하면 고점, 중점, 그 다음에 시가 이렇게 잡는다라고 하면 이런 경우는 어떻게 돼요? 내가 떨어지는 라인에서 잘 보셔야 되는 게 자, 흐름이 올랐다가 쭉 떨어지고 있어요. 딱 보니까 추세가 좀 떨어지고 있는데 뭐 제대로 추세를 한번 잡아보자면 자, 고점에서 고점을 이어볼게요. 떨어지던 추세에서 치고 올라갔다. 그러면 이게 추세가 전환이 돼서 우상향으로 바뀌나? 아직 모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추세에 대해서 제가 계속 영상 올릴 테니까 추세 공부도 해보시고요. 이 추세에 대해서 지금 이게 우상향을 할지 아니면 반대로 계속해서 올라왔다 힘이 없어 빠질지 이걸 모르잖아요. 이런 경우에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 이런 경우에 이제 시가를 타점 잡으시는 게 좀 유리합니다. 자, 여기가 시가니까요. 시가 타점을 한번 잡아볼게요. 시가를 타점을 잡고요. 왜? 추세는 떨어지는데 흐름은 바뀌었어요. 힘의 흐름, 추세의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여기서 힘을 줬기 때문에 추세의 방향이 바뀌었다. 그러면 여기서 상한가까지 갔었던 거네요. 29.79%까지 갔으니까요. 추세 흐름이 바뀌었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렇게 고가에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요. 여기서 고점에서 그러니까 종가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자, 여기 보면 시가까지 한번 기다려 볼게요. 자, 시가까지 기다리면 한번 좀 키워볼까요? 자, 우리가 타점을 두 군데를 잡아볼게요. 이렇게. 네. 그러면 타점을 여기 하나, 그다음에 여기 하나. 이렇게. 중간도 잡아볼까요? 네. 중간도 이렇게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시가 타점이니까 시가 타점 기준으로다가 계속 캔들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여기 시가 타점이기 때문에 자, 여기서 자, 여기서 올라갔다가 쭉 빠지죠. 자, 이거는 제가 왜 시가 타점이 어디인지는 지금 방금 전에 말씀드렸죠. 하방 흐름일 때 하방 흐름을 돌파하고 양봉이 생겼습니다.
돌파하고 장대 양봉이 생긴 타점에서 이게 계속해서 우상향할지 아니면 횡보를 할지 떨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이때는 좀 안전하게 가자라는 생각에 타점을 시가로 잡았습니다. 이렇게 쭉 떨어지죠. 떨어지고 있다가 돌파해서 올라와 줬네요. 자, 그러면 우리의 타점은 어디라고 말씀드렸죠? 여기까지만 봐야 되는데. 여기서 죄송합니다. 네. 자, 여기서 타점이 어디라고 말씀드렸죠? 타점이 저희 타점은 여기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럼 여기서 어떻게 돼요? 이탈을 했다가 자, 여기서 보면 이탈을 쭉 했다고 해서 올라와 주네요. 그죠? 올라와 주면 우리가 들어가는 타점은 어디요? 여기. 종가가 얼마죠? 23,300원, 20,030원, 20,030원. 자, 저희 종가 여기 20,030원. 자, 20,030원. 여기에서 저희가 타점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자, 20,030원에 다음날 한 5% 정도 줬었네요. 그래도 얘는 5% 정도 이렇게 줬다가 빠지긴 했네요. 자, 5%여도 양봉전 5%여도 그때 종가는 지금 음봉이지만 지금 실질적으로는 양봉 전환 했던 거죠. 그럼 여기서 익절하고 나왔어도 수익을 봤을 거고요. 나는 익절 못한 스타일이다. 그래서 이 중간까지 갈 때까지 난 버텼을 거다라고 하시면 어쩔 수 없죠. 여기서 손절하셔야죠. 여기서는 이탈했으니까 저희가 잡은 이 시가를 이탈했으니까 여기서 손절을 해주셔야 돼요. 손절을 해주시는 거고 자, 그럼 이 장대 양봉의 흐름은 회복 못했죠. 요거는 종가로 올라온 게 아니고 회복 못했죠. 그러면 끝난 겁니다. 미련 갖지 마시고 여기서는 끝났다. 끝났다. 더 이상 볼 필요 없어요. 끝났어요. 왜? 흐름이 추세가 계속 떨어지잖아요. 다시. 시가 이탈해줬고요. 시가 이탈해줬고 흐름이 끝났기 때문에 이걸 더 이상 볼 필요는 없어요. 만약에 내가 이걸 물려서 쭉 갖고 간다라고 해서 한번 볼게요. 쭉 갖고 간다. 와, 몇 개월이야? 쭉 갖고 간다. 다 지울게요. 이거를 조금 보시기 편하게. 자, 나의 타점이었고 타점을 이탈해 줬을 때 줄 때 안 먹으면 어떻게 되는지 볼게요. 쭉 가볼게요. 어떻게 돼요? 흐름이 회복을 못 해주니까 계속 물려 있는 거죠. 계속 물려 있습니다. 계속 물려 있고 떨어집니다. 자, 이렇게 떨어지죠. 그럼 얘도 이제 한 번 더 좋네요. 그럼 얘도 추세가 떨어지던 추세에서 반등을 또 해줬어요. 그렇죠. 그럼 얘도 어디요? 저희 이게 추세가 하방일 때는 시가를 잡고 자, 쭉 가다가 떨어졌다가 돌파를 해주네요. 그죠? 돌파를 해주면 자, 여기서 어떻게 해요? 한번 들어가 볼만 하죠. 그럼 여기 어디야? 종가가 1,300원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어떻게 돼요? 또 이렇게 쭉 빠지네요. 쭉 빠져요. 그리고 다시 돌파해 주네요. 여기서 다시 한번 여기서는 손절을 하고 여기서는 손절을 하고 시가 이탈했으니까 손절을 하고 다시 쭉 빠지다가 돌파를 해주는데 거래량도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거래량도 있네요. 여기서 다시 한번 들어가 볼만 하죠. 그리고 다음날 또 볼게요. 이날 종가에 들어갔다 라고 치면 시가는 여기고 종가 여기고 자, 이렇게 해볼게요. 쭉 간다 라고 하면 흐름 자체가 이제 아예 흐름이 내려오던 추세에서 지금 횡보 추세 내려오던 추세에서 어떻게 돼요? 흐름 자체가 바뀌어서 우상향으로 바뀌었네요. 여기서부터는 흐름이 위로 흐름이 위로 이렇게 바뀌게 됐습니다. 그죠? 흐름이 이렇게 위로 바뀌었잖아요. 이런 추세를 읽으면 더 쉬워요. 근데 일단은 추세가 내려갈 때는 시가를 잡는다. 그리고 이탈했다가 올라올 때 잡고 다시 이탈하면 손절하고 다시 올라오면 잡는다. 그리고 나서 다시 빠지면 추세가 다시 빠져서 다시 하방으로 떨어지게 되면 자, 여기서는 추세가 하방에서 뚫고 올랐기 때문에 다시 잡은 거고요. 만약에 추세가 계속해서 하방으로 떨어진다라고 하면 잡으면 안 되고 끝났다라고 보면 되는 거죠. 추세랑 연결해서 보니까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 초보분들도 좀 쉽게 설명드리면 자, 지금 고점대가 여기 있습니다. 추세 설명은 나중에 또 드리겠지만 고점대가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장대 양봉이 여기 만들어지고요. 일단 요거 만들어질 정의니까 이런 식으로 장대 양봉이 장대 양봉이 여기 있다.
보시면 추세를 쭉 그어볼게요. 이 추세 끝났고, 그 다음에 여기서 또 추세가 이렇게 쭉 만들어지다가 이 추세를 끝내고 얘가 올라왔죠? 그러면 다시 한번 추세가 새롭게 시작되죠. 그럼 여기서 또 한번 이렇게 시작이 됐고, 여기서 이탈을 해줬다가 다시 추세 위로, 여기서부터는 다른 게 뭐냐면 이 추세 위로 올라타 줍니다. 이 위로 올라타 주면서 이 장대 양봉의 저점을 깨고 올라와요. 올랐다. 여기서 제가 뭐라 했죠? 손절 한번 한다 그랬죠. 탔다가 손절하고 다시 내렸다가 다시 올라탈 때. 자, 그래서 시가 타점을 잡을 때는 어떨 때 타점을 잡는 거냐? 추세가 떨어지다가 그 추세가 반전이 있을 때, 추세가 반전이 있다. 이 추세를 뚫고 올라오는 흐름이 있다. 추세 반등이 있을 때. 한마디로 추세가 이렇게 흘러다가 어느 순간 이렇게 바뀝니다. 횡보세로 바뀌고요. 떨어지던 힘이 쭉 떨어지던 힘이 어느 순간 횡보세로 바뀌고 이 추세가 한 번씩 흔들어 주면서 위로 꺾여요. 이렇게 우상향으로. 그러면 우리가 들어가는 추세의 그 하방은 여기 꺾인 라인 이렇게 되는 거고, 이제 올라갈 것 같다라고 할 때는 이제 장대 양봉의 중간을 잡는 거고요. 이제 올라가는 중이다, 상승 중이다라고 하면 장대 양봉의 위에 고점을 종가를 잡는 거다라고 이해하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제가 차트는 아무거나 그냥 갖고 왔는데 뭘로 비교를 해보시든 똑같을 거예요. 뭘로 비교를 해보시든 추세 하방을 맞을 때 이게 좀 안정적인 매매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뭐가 있을까? 이건 뭐야? HB 솔루션 얼마짜리야? 2만원짜리? 한번 볼까요? HB 솔루션 이런 것도 한번 볼까요? 얘는 생긴 지 얼마 안 됐네? 얘도 지금 생긴 지가 얼마 안 돼가지고, 얘도 보면 추세가 이렇게 여기 양봉, 여기도 장대 양봉, 여기도 장대 양봉 이렇게 있잖아요. 추세를 이렇게 쭉 그려볼게요. 그럼 요 추세에서 이 추세를 뚫고 올라온 게 요거거든요. 요거 보이시나요? 자, 떨어지던 추세가 이렇게 양봉, 여기서도, 근데 여기는 장대가 아니었죠. 여기서도 장대 양봉, 여기 장대 양봉 있죠. 자, 이렇게 추세를 딱 그었는데 장대 양봉, 이 추세가 끝났어요. 그럼 얘는 안 쳐요. 이 추세를 뚫고 올라오지 못했기 때문에 얘는 안 쳐요. 그러고 나서 올라온 추세가 얘 볼까요? 얘는 9%. 9%도 장대 양봉이죠. 9%도 장대 양봉이니까 얘를 보는데, 자, 얘는 시가 손절 잡고 접근한다라면 얘는 접근할 타이밍이 없네요. 그죠? 내려온 적이 없으니까. 여기서부터 추세를 바꿔서 이렇게 올라갔기 때문에 얘 같은 경우에는 보내주는 게 맞아요. 보내주는 게 맞아요. 내려왔다 올라갔으면 뭐 저희가 땡큐겠지만, 자, 요거는 보내주는 게 맞다. 자, 요건 보내주는 게 맞고, 자, 그러면 그 다음에 뭐가 있죠? 다시 한번 장대봉이 나오네요. 자, 여기선 추세가 어떻게 돼요? 우상향으로 바뀌었죠. 떨어지던 추세가 다시 잡아볼게요. 여기서 이렇게 떨어지던 추세가, 자, 여기서 횡보 추세가, 떨어지는 추세가 이제 바뀌었어요. 우상향으로. 급하게 쭉 올라가는 우상향으로 바뀌면서, 이렇게 바뀌면서 장대양봉을 만들어줬죠. 자, 이렇게 급하게 우상향으로 만들어주는 장대양봉에서는, 자, 우리가 아직 힘이 급하게 올라가긴 했는데, 이런 건 급등세잖아요. 힘이 급하게 올라갔는데 여기서 꺾일지 혹은 계속해서 갈지 저희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 중간, 아니면은 여기서 본인이 타점 편하신 대로 잡으셔야 돼요. 자, 시가가 있고 중간, 그 다음에 종가 이렇게 매기신다라고 하시면, 타점을 잡는다라고 하시면, 자, 저희는 여기서는 흐름이 위로 바뀌었기 때문에 완전하게 여기서도 나는 시가를 잡겠다라고 하셔야 돼요. 그러면은 놓치면 보내주는 거고, 이렇게 내려오면 땡큐였던 거고요. 근데 보통 이런 경우에는 이제 중간값 일단 흐름 바꾸고 다시 횡보세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급하게 올라갔잖아요. 이 흐름을 내려오던 이 추세를 뚫고 올라갔잖아요. 그러면 위에 있던 매물대가 있기 때문에 올라가다가 이렇게 횡보세로 바뀔 수가 있어요. 왜? 이 매물대를 뚫어줘야 되기 때문에, 한 번에 뚫을 정도의 힘이 있으면 뭐 놓치는 거지만, 그게 아니다라고 하면 올라갔다 내려가면서 여기 매물대를 소화해줄 경우가 많습니다. 확률적으로 우리는 가는 거기 때문에. 자, 그렇기 때문에, 네.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장대양봉의 방이 생겼을 때는 우리는 요게 중간 가격을 저희가 타점을 잡으면 되겠죠. 그럼 중간 가격에서 한번 내려왔죠. 자, 이것도 똑같아요. 중간 가격이 이제 들어가 있지만, 중간 가격 내려가면 내려갔대. 중간 가격은 이렇게
내려왔다가 올라갈 때 잡는 타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중간 가격까지만 여기를 손절 라인 잡고 요 라인 보이시죠? 요 라인은 손절 라인 잡고 접근하는 방법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방법이 있기 때문에 자, 요 영상은 또 제가 타점 중간 가격대 장대양봉의 중간 타점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식 돈키였습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되시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